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험 공부하냐고 바쁘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토픽 3급과 4급 유형의 문제를 계속 풀어봤어요. 자,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닥쳐왔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새로 배우지 않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을 앞두고요. 우리는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새로운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부했던 자료를 한 번 더 복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토픽 쓰기 3급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오늘 51번 유형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51번 쓰기 유형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쓰기 51번 문제 유형을 볼 건데요. 먼저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용문의 특징을 이해하고 앞뒤 내용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내문, 광고문, 이메일, 메시지 등을 읽고 글의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어휘나 표현이 적당한지 잘 생각해 보고 써야 합니다. 자, 먼저 채점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제가 유튜브에 쓰기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하죠. 선생님, 제 정답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 앞으로는요, 쓰기는요,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몇 점 정도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자, 왜냐면요, 우리가 읽기나 듣기는요, 선택지 1, 2, 3, 4에서 고르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읽기나 듣기는요, OMR 카드에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채점을 합니다. 하지만 쓰기는 컴퓨터가 채점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채점입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한 문제당 5점이지만 완벽하다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을 보는데요. 내용에 제목이나 주제와 잘 어울리는지를 먼저 보고요. 앞뒤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좀 내용 보고요. 언어는요. 적합한 문법을 사용했는지 적합한 어휘를 사용했는지 보고요. 또한 격식에 맞게 쓴다. 자, 우리가 51번과 52번은 다르다 그랬죠. 51번은요. 받침이 있으면 씁니다. 받침이 없으면 비음 니다의 형식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 같다.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리다라는 거예요. 같습니다. 뭐 꼭 없겠으면 있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간다. 뭐 이런 형식도 안 된다라는 것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요. 자, 51, 52, 53번은 3급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감점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감점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자, 우리는요. 가점이라고 하는데요. 가점은 잘 썼어. 그럼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51번은 플러스 점수는 없어요. 무조건 감점입니다.
전체 5점에서 감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이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감점을 받지 않으려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칸에 꼭 필요한 표현만 씁니다. 그런데 빈칸 바로 앞과 뒤의 내용을 빈칸 안에 정답과 같이 쓰면 감점이 된다. 선생님, 저기 빈칸 뒤에 있는 거 쓰라 그랬죠. 똑같이 쓰면 안 된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가져와서 문법을 활용하는 거지요. 똑같이 쓰는 건 안 되고요. 또한 필요 없는 내용을 추가로 연결해서 어색하면 감점.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또 시험이 끝나면 바로 쓰기 문제를 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선생님 제 정답은 맞아요가 아니라 맞아요, 틀려요가 아니라 조금 어색해요 라는 표현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0점이 아니고 5점, 4점, 3점 뭐 이 정도 되겠다. 그래서 이게 감점이 되는 거지요. 틀린 것은 아니다. 또한 글자, 철자를 잘못 쓰거나 너무 알아볼 수 없게 쓰면 감점입니다. 예쁘게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 알아볼 수 있도록 씁니다. 또한 중요한 조사가 없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조사가 없으면 안 되는 문장이 있어요. 조사를 잘못 써서 문장이 어색해져도 감점입니다. 또한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감점입니다. 그리고요, 저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맞았네요. 자, 6번하고 7번은 잘 보셔야 돼요. 혹시 이거 틀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우리 친구가 답을 2개를 씁니다. 하나는 만약에 뭐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쓰고 불안해. 그래서 하나는 연락하세요. 이렇게 2개의 답을 썼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답을 2개를 쓰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이거는 5점, 4점, 3점 아니고요. 무조건 0점. 무슨 말인지 알죠? 답 2개 쓰시면 0점입니다. 또한 답안을 한 문장 이상 쓰면 안 된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2문장으로 쓰면 이것도 안 된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어색하면 감점이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6번과 7번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요. 7번은 한 문장 이상 쓰면 또 감점된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시 유의할 점. 자, 조심해야 할 점 찾아볼게요. 자, 쓰기 시간은 총 50분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는 5분 안에 써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1번, 52번, 자, 53번, 54번 각각 시간을 좀 정해서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혹시 모르면요. 자, 자신 있는 문제부터 먼저 쓰는 것이 좋다. 자, 자신 없으면 52번 먼저 보고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이 실용문의 전체적인 의도가 뭘까라고 먼저 제목에서 힌트를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앞과 뒤를 잘 살펴보고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54번에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앞뒤의 내용 중에 우리가 접속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한, 하지만, 그래서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비슷한 문장인지 반대 문장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접속사 아주 중요해요. 자, 또한 그 언어는요. 우리가 3급 수준이기 때문에 3급에 나와 있는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 일부러 어려운 표현을 쓸 필요는 없다. 어려운 표현 써도 정답이지만 어려운 표현을 잘못 써서 틀리는 것보다 쉬운 표현, 우리가 3급 수준에 맞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다.
또한 실용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조금 외우시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빈칸은요, 꼭 앞뒤에 있는 어휘나 표현을 잘 보고, 아까 얘기했죠. 똑같이 쓰는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빈칸 앞뒤, 특히 뒤에 있는 어휘를 가져다가 동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글의 격식에 맞게 씁니다, 씁니까, 십시오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요, 어요, 으세요, 간다, 먹는다 이 표현은 쓰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주의할 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뒤에 이렇게 마침표가 있는지 물음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마침표가 있을 경우는 비읍니다, 씁니다로 써야 돼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 여기 마침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나 주십시오 표현하고요. 물음표가 있는 경우에는 뒤에 까 아니면 뭐 을까요?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까를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침표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종결형 어미를 쓰면 안 됩니다. 연결형 어미, 으면 으니까 뭐 의자마자 뭐 그죠?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쓴다. 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빈칸에 잘 보고요. 마침표, 물음표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럼요. 51번 문제는요. 출제 가능한 내용 보겠습니다. 공개적인 글과 개인적인 글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공개적인 글은 단체 알림, 개인 알림이 있고요. 개인한테 물어보는 개인 문의가 있다. 뭐 개인적인 글은 다양한 뭐 생일 초대라든가 축하, 감사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공개적인 글과 개인적인 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제목이 있다, 없다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제목이 있다는 것은 힌트가 있다. 자, 제목에 있는 명사를 가져다가요. 뒤에 하다라는 것을 넣어서 동사로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이 동사 의려고 하다, 동사 뭐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동사 표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명사에 플러스 하다를 넣어서 동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 대부분 자, 씁니다, 사용한다 그랬고요. 자, 개인 알림과 단체 알림이 달라요. 개인 알림은 글 쓰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는다. 또한 단체 알림은 글을 읽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된다. 자, 제목에 동사를 활용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동사만 쓰는 것부터 앞에 목적어를 반드시 쓴다. 근데 목적어가 없는 것은 쓸 수 없지요. 당연히 있으면 반드시 쓴다. 자, 방금 전처럼 마침표는 자, 다나 오, 자, 물음표는 까, 자, 아무것도 없으면 연결 어미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빈칸 앞뒤에 보고요. 뒤에 있는 명사 힌트를 가져다가 문법을 활용한다. 자, 대부분의 당연히 높임말을 사용하겠죠. 자, 개인적인 글에는요. 자, 가장 큰 특징은 제목이 없다는 특징이고요. 자, 아까 개인적인 글은요. 아까 그 개인 알림과 같아요. 글을 쓰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다. 나머지는 자, 모두 아까 공개적인 글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51번 문제가 있는데요. 유형별로 연습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광고나 공지를 할 때는 이런 문법을 자주 쓴다. 그럼 광고, 공지라고 나와 있는 문법에 안내문이 나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나타내고 뭐뭐기 바람, 기타 이렇게 자주 나온 문법을 알고, 자, 그리고 그 문법을 활용해서 한다.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안 돼요. 자, 종류별로 광고, 혹시 교환이나 환불이 있다. 교환이나 환불과 관련된 문법을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먼저 배경이 항상 나옵니다. 배경이 앞에나 뒤에.
배경이 나오고요. 거기에 알림, 의도, 조건, 바람, 정보 제공 등이 나온다. 이걸 보고 자, 힌트가 있다. 자, 배경 뒤에 그런데, 배경 뒤에 그래서, 배경 뒤에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나 공고가 나올 때요. 아래에 있는 주요 표현을 모르면 잠깐 멈추고요. 요걸 다 한 번씩 외우고 뒤에 문제를 풀어야지 쉽다. 잠깐 멈춤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건 뭐냐면요. 요게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하기 때문에 요게 배경이다. 자, 빈칸 바로 뒤에 있는 것을 보고 힌트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목, 책상 팝니다. 제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 책상이 필요하신 분에게 아주 싼 값에 드리려고 합니다. 싼 값에 드린다는 것은 무료는 아니다. 즉 제목에서 팝니다가 있었죠. 그럼 자, 팝니다는 책상이 팝니다. 될까요? 안 되죠. 동사죠. 그래서 책상을 팝니다. 책상 목적어를 쓰고요. 동사 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책상을 팝니다인데 의도,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 아까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팔려고 합니다가 들어가고요. 자, 필요하신 분은 땡땡땡. 자, 뒤에 전화번호가 연락처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연락 주십시오 혹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책상을 드립니다. 제목이 아까는 팝니다지만 지금 드립니다 동사가 나왔고요. 제가 학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필요하신 분에게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힌트 있죠? 그럼 목적어를 쓰고 자, 제목에서 힌트를 얻는다. 어떻게 됐죠? 그렇죠. 책상을 여기다 드립니다 쓰면 안 되죠. 목적을 나타내는 문법 으려고 하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책상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제가 차가 없어서 배달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즉 줄여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 표현 들어갈 수 있다. 자, 우리는요 항상 빈칸 뒤에 있는 것을 자 배경이라고 생각하고요. 힌트를 얻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 자, 제목은요 구두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돈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주는 거죠. 자, 이 구두를 산지 자 뭐뭐은지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거나 뭐 숫자가 나온다 그랬죠. 뒤에. 자, 바로 여기가 지금 배경이 된다. 한 달 동안 몇 번 못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신기는 했지만 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다. 똑같다. 다르지 않다. 자, 한 달. 자, 어떻게 할게요? 한 달 되었습니다나 자, 배볼게요. 뭐뭐은지 뭐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표현 모두 맞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됐습니다. 이 정도는 문법을 활용하셔야 된다. 그런데 좀 작아서 필요하신 분께 무료로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뭐하죠? 무료로 판다? 아니죠. 드리다. 으려고 하다 목적 드리려고 합니다. 드릴까 합니다.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있으면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십시오. 모두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연습 문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행 안내인데요. 자, 내일 우리 모임에서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운 여행을 위해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많이 걸어야 하니까 보다는 비교지요. 땡땡땡 가가 있습니다. 자, 구두. 여기가 명사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도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두보다 많이 걸어야 되면 어떻게 할 거죠? 단어는 없지만 우리가 구두 말고 다른 거 찾아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화를 신고 오십시오. 자, 근데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썼어요.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또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틀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는 5점은 받을 수 없어요. 자, 틀린 것도 하나도 없고요. 맞게 썼지요. 왜? 자, 구두라는 명사, 우리가 신발이라는 상위어라고 하죠. 밑에 구두, 운동화, 그 다음에 뭐 장화, 슬리퍼가 있겠죠. 구두를 썼으면 여기 중에서 써야지. 갑자기 신발로 상위어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보다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려면 명사는 명사끼리 이렇게 같은 것끼리 비교합니다. 그래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자, 운동화를 신고 오십시오가 5점이라면 편안한 신발을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는 5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 4점 정도 받을 수 있다. 틀린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쓰기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틀린 문장은 없지만 혹시라도 정답 5점 하기는 조금 뭐 나쁘진 않아요.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얘기죠. 방금 전에 말했죠. 자, 조금 어색하거나 좀 그럴 때는 감점이 될 수도 있다. 자, 혹시 땡땡땡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는요 마침표가 있어서 오나 뭐 신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자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연결어미 뭐가 들어갈까요? 우산을 가지고 오면 왜?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으니까 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혹은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다 표현이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자, 봉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몸이 불편한 어른들을 위해 집을 어떻게 하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다. 자, 청소하다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는 것은 알지요. 청소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또 청소하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 맞지 않아요? 자, 이것도 뭐라고 할까요? 좀 어색하다. 왜요? 우리 집이면 청소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 불편한 어른 분이죠.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뭐뭐 해주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청소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높임말을 안 썼다. 자, 그럼 또 살짝 또 높임말 안 써서 높임말 써야 된다니까 주려고 합니다 라고 썼다면 좀 1점 정도. 이거 청소하려고 합니다도 자, 이럴 때 좀 어색하다. 그래서 점수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밖에서 청소할 때 추우니까 옷을 땡땡땡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옷을 입고 오다가 맞지요. 그죠? 그런데 뭐 벗고 오는 건 아니겠죠. 그럼 추우면 어떻게 하죠? 옷은 당연히 입고 오시죠. 그럼 어떻게?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그런데 혹시 여기다 또 만약에
선생님, 저는 두껍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썼으면 어떡할까요? 자, 이렇게 또 질문하겠죠. 자, 그럼 또 두꺼운 게 꼭 따뜻한 건 아니죠. 그런데 또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쓴다면 이것도 점수를 주긴 하지만 약간 감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5점은 어려울 것 같다. 자, 요 정도 자, 연습합니다. 다음. 자, 학생 식당 앞에서 땡땡땡 학생 카드를 버리신 분은 카운터에 와서 자, 누군가는 이거 누군지 몰라. 카드를 잃어버렸다. 그럼 나는 반대로 두 사람이겠죠. 카드를 잃어버렸다의 반대편을 써야 됩니다. 자, 위에는 나고요. 요거는 다른 사람이겠죠. 그냥 너라고 쓸게요. 자, 잃어버린 사람 따로 있고요. 그럼 반대로 이거를 찾다? 찾다는 보물찾기죠. 자,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야 되면 여기가 땅에서 뭔가 줍다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목적어를 쓰죠. 식당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주었습니다.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는 주다와 줍다는 엄청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 주워요. 비읍 불규칙 없어지고 이런 거 좀 신경 써야 되죠. 자, 카운터에 와서 어떻게 하래요? 제가 거기에 지갑을 맡겨두다. 자, 저는 맡겨서 놓았다, 두었다. 그럼 이 사람은 와서 어떻게 될까요? 찾아서 가다. 아까 여기 찾다 할 수 없죠. 맡겨두다, 찾다. 반대편을 지금 써야 된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7번째 문제. 잃어버린 땡땡땡 모르겠네요. 주위에서 흰색의 까만 점이 있는 강아지를 보신 분은 강아지를 보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떨까? 반대로. 잃어버린 보다 잃어버리다 이럴 때는 어떻다? 자, 땅에 줍다란 표현 쓸 수 없다 그랬죠. 이럴 때는 어떻다? 그렇죠. 찾다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찾다. 그래서 잃어버린 뭐를 목적어 쓰라 그랬죠. 그래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제목 들어가고요. 자, 사례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할까요? 전화번호 나와 있으면 뭐 쓰라 그랬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십시오. 뭐 다 되겠죠? 연락해 주십시오. 모두 됩니다. 자, 다음. 자,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남자 옷 팝니다. 남자 옷이 필요하신 분들께 알립니다. 근데 주는 거 아니에요. 팝니다예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제가 입던 땡땡땡 여기 팝니다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 코트 소재도 좋고 따뜻합니다. 코트를 어떻게 했죠? 팝니다. 목적 팔려고 합니다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동안 옷 관리에 신경을 써서 많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중고 옷이지만 자, 힌트 있죠. 새 옷 같은 새 옷은 아닙니다. 새 옷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 마찬가지다. 문법 배웠죠. 자, 뭐뭐이나 다름이 없다, 같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똑같다. 요 세 가지 문법은 모두 외워두시면 자, 문법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법이에요. 자, 새 옷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새 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바자회 안내네요.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 연말을 맞아 바자회를 열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게시판을 보고 땡땡땡 확인 후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답 나왔죠? 확인 명사에다가
뭐를 쓰라 했죠? 동사 하다. 뭐뭐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십시오. 모두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자의 장소에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합니다. 불편하시다도 대중교통을 땡땡땡. 이건 한 어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이거는 당연히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용해 주십시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어떤 친구가 저 선생님 사용하다를 쓰면 안 될까요? 자,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 사용하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거고요.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이용하다. 또 하나 사용하다는 것은 작은 물건, 볼펜을 사용하다, 이용하다는 건 큰 물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벼룩시장 신청 안내.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물건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말 벼룩시장을 오십시오. 벼룩시장에는 누구나 문법 누구나 뭐뭐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같은 문법이에요. 같이 외워두세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라. 자, 나왔죠. 참여라는 명사 플러스 하다 넣어서 문법. 그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두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선택이죠. 직접 주민센터로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청서에는 팔고 싶은 중고 물품과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타 있죠. 자, 신청서를 꼭 들어가야죠. 신청서를 어떻게 할게요? 접수라고 하니까 접수하다라는 단어 쓸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내다라는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내다. 이게 같은 단어죠. 아니면 접수가 여기 있으니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자, 10개 문제 좀 풀어봤는데요. 첫 번째 오늘은 광고나 공고에 나오는 자주 나온 문법을 하니까 선생님 계속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공고나 광고에는 자주 나오는 문법은 이거다 라는 거 알아두고요. 자, 오늘은 좀 간단히 좀 정리했습니다. 자, 내일 모레 시험 좀 잘 보시고요. 자, 오늘은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라 했죠? 배웠던 내용 한 번 더. 자, 정리만 하시고요. 이렇게 좀 가볍게 제가 오늘 올려드린 51번 문제 정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서 또한 또 다운로드 받아서 어떻게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89회 쓰기 문제를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